교회 학교의 생명력 있는 부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가 부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414 윈도우 포럼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최근 콜롬비아를 강타한 폭우와 산사태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 상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생계형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을 위해 마련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이번 주 북한의 주요 정치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 이성적인 분별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평화의 문을 누가 열 수 있을지 한반도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가 부모, 즉 기독교 학부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 학교 프로그램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교회학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교회학교의 침체는 생존의 문제라며 다음 세대 신앙 대입기에 실패할 경우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소하는 출산율이 근본적 원인이지만 박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이 가정 안의 교육에서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대신 학원에 가기를 강요하는 등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점차 교회를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 자녀의 학원과 진로 문제 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역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를 대상으로 성경적 기독학부모 교육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양육에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전 교구가 다음 세대의 양육의 센터가 되고 그 교구 안에 있는 가정들이 그 다음 세대 양육의 전진 기지가 되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다음 세대 교회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10회 4.14 윈도우 포럼은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교회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는 200여 명의 목회자와 기독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는 4월 14일을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금식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가정의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계란을 이용한 창작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계란으로 만든 포도송이와 계란을 이용한 십자가 작품 등 20여 점의 창작 작품들입니다. 명성교회는 이번 달까지 전시한 후 작품들을 선발해 시상할 방침입니다. 하이패밀리도 계란을 이용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스터 트리를 제작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전도하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키르기즈스탄 심장병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될 아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현재까지 815명의 아동들에게 심장병 수술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사교육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장신대 교사교육원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NCCK는 미국 정부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찰스 피니의 성령론을 주제로 제61회 원래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창성교회 배정도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동안 악습으로 이어졌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통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교회들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무자비한 통치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필리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the 700 Club Asia program in Manila, Pastor Emil Ibanez painfully described the horrific condition of his son's body, who was victimized in an extrajudicial killing. A wire was tied around his neck. Duct tape covered his face. His hands tied at his back, and there was a very big slash in his neck. It was so big. That was when I broke down. Why did they treat my son like an animal? Pastor Ibanez admits his son AJ was a drug user, but says he quit drugs and became a police informant just weeks before his death. AJ is among 8,000 people who have died since Philippine President Duterte began his war on drugs 7 months ago. Most of the alleged drug users and pushers were denied due process. A creeping culture of impunity in the society has prompted the Catholic Church to issue a rare pastoral letter condemning the rising death toll. Catholic leaders called the government's drug war approach a reign of terror aimed largely at the poor. And the Catholic Church, of course, believing in the gift of life of each and every Filipino, directly confronts the incident happening now. How to speak and how to get out of the fear that is being planted because of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Linda fears for her life. She says 5 of her drug-dealing friends surrendered to authorities but were still killed. She says poor people like them should also be given a chance to change and have a new life. Poverty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se men and women are resorting to selling drugs as their source of income, and this is why the church and human rights groups are calling out to the government to resort to more dignified means of solving the drug problem, which is providing basic needs such as education and livelihood programs. Let's give a chance to the pushers and the users, because we believe that everybody can change, and that is the same thing that we believe that the president can do. That's what we have been praying for, that President Duterte really change the way he's running the drug war. Lucille Talusan, CBN News, Manila.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콜롬비아는 폭우와 산사태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 우려까지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콜롬비아 현지 김희동 선교사님 연결해 알아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가 무척 컸는데요. 현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3월 32일 밤에 노코아시에 집중 폭우가 내려 산사태를 동반한 강물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고 네. 2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예. 4,5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로가 유실되고 전력이 공급이 끊겨서 고립된 상태가 계속되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예. 모코아시는 부투마조 주의 수도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아마존 지역입니다. 우기 때 집중호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당 130mm가 내리는 큰 폭우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열대작물을 재배하려고 무분별하게 산의 나무를 훼손한 것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산사태가 난 지역에 대해 앞으로 일체 개발을 금지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수 이후에 가장 큰 걱정이 전염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모코와는 적도 근처에 아마존 지역이라서 전염병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는 그 장티푸스 등 예방 접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콜롬비아 정부는 이 지역에 30일 시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늦은 감이 있지만 부뚜마주 지역의 개발도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NGO 단체나 현지 교회에서의 협조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송 교사님? 네, 적십사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교회와 NGO 기관 등 구호의 손길이 여러 곳에서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식수 등 생필품이 긴급히 필요하고요. 복구에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도 도와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 콜롬비아에 사는 한인들도 구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곳의 복구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 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면 2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단독 5부는 결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생계형 범죄는 정상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과 형편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평한 법률 정의는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라면 24개를 훔쳤는데 징역 10개월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20대 그 청년이 그 마트에서 라면 24개, 이제 시가로 이제 16,000원 정도 상당되는데, 그렇죠. 이걸 훔쳤다고 해서 징역 10월에 실형이 선고됐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누범 기간 중이에요. 누범 기간은 뭐냐면 범죄로 결국은 처벌을 받고 받은 날로부터 이제 형을 복역한다든지 또 무슨 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든지 어쨌든 형을 그 처벌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누범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또 더 가중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범 기간에 걸렸고 또 하나는 본인이 결국 뭐 자숙하지 않았다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석방이 일단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 도주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결국은 이제 실형 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죄를 지었으면 이제 벌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땅한데요. 그래도 이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어렵고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생계형 범죄죠. 라면을 훔쳤다는 건 이제 생계형 범죄인데 이 생계형 범죄 때문에 이렇게 중형이 처해졌다고 하니까 이제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과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한 몇 년 전에는 네. 그 뭐 라면 한 10개를 훔쳤는데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할아버지가 네. 손녀딸을 주려고 그 크림빵 몇 개를 훔쳤어요. 근데 네. 얼마 안 되죠, 그거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실형 몇 년을 선고받고 거기다 보호 처분까지 붙어서 아이고. 그럼 한 7, 8년 정도의 그렇죠. 형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돼서 네, 예. 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것. 네. 그것이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되겠느냐. 이것이 사회에서 결국은 직장을 알선한다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사회적이나 사회 전체 시스템 여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를 오로지 당사자한테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의 형벌을 줄 때도 그 형벌조차도 네. 결국은 이제 다른 형벌 같은 걸 보면 모 장성이 저 군수업체에다가 군사기밀 넘겨주고 한 25억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건 액수가 25억인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경우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돼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세월호 사건의 그 유병헌 씨 그 아들의 경우 네, 예. 그 경우에는 이 35억이라는 큰 돈의 횡령죄였지만 그렇죠. 징역은 2년에 불과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16,000원인데 징역 10월이다. 그 형평에 맞지 않는 건 아니나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 징역 3년 6개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건도 그런 이제 형벌이 나온 것은 가중처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이 상습절도를 하면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감경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장발장법이라고 하죠. 장발장법. 네, 예. 그러니까 이 장발장법에 걸리면 이 장발장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죠. 빵 하나를 훔쳤는데 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저 탈옥해다 또 걸려서 결국 19년을 산. 예, 이게 궁극적으로는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산.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걸 장발장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가면 일단 빵 하나만 훔쳐도 일단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징역 10월이 나온 거는 이제 그나마도 이 법이 결국은 지금 위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10월이 난 것이죠. 장발장법이 위헌됐다고 하셨는데 이제 위헌이 됐다는 이야기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그 선처 이런 어떤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장발장법이 이제 결국 위헌된 이유는 뭐냐면 그 상습절도의 경우는 형법에도 조문이 있어요. 그렇죠. 형법에 의하면 형을 진짜 집행유예도 되고 아주 가볍게 처벌도 받을 수 있고 특가법에 의하면 징역 3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형법을 적용할 것이냐 특가법을 적용할 것이냐는 온전히 검사 재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보고 이 죄질이 나쁘다. 그럼 특가법. 얘는 죄질이 좀 괜찮다. 그러면 형법.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형법으로면 가볍게 처벌하고 특가법으로면 중하게 처벌하니까 이것도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판사가 재판을 해서 이건 형을 좀 감경해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특가법으로 감경해 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 적용이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법의 불균형, 형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 제청이 됐고 이 조문은 이제 결국은 위헌이 됐죠. 요즘 그 생계형 범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고요. 또 아주 그냥 기초생활 그 대상자들은 어떤 면에서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애매한 그늘 어떤 그림자 속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그런 경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결국은 이제 빌딩이 높으면 그림자도 상당히 길다 이런 말이 있듯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은 저희가 보듬어야 될 이웃들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국가나
또는 나아가서는 이웃 또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나 교회에서도 주변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나 또는 교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그 이웃이라는 개념이 좀 더 우리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율법 교사가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왔던 그 선한 사마리아 이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리와 또 창기와 고아, 과부, 또 어린아이의 친구이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 소외된 자를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여유나 신앙적인 시각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요즘에 이제 플로잉 박스라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가정에 남는 물건들을 모아둔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교인들이 가져가게 하고 또 교회가 사회에도 그렇게 지역사회에 남는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도전과 시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런 말씀. 예.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의인 사마리아인이 필요한데 그런 그 의인이 나올 수 있는 법제도도 필요합니다. 법제도도. 얼마 전에 노숙자가 어저께인가요? 노숙자가 결국은 묻지마 폭행을 하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서서 결국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 이제 팔의 신경이 많이 끊겨서 지금 입원 중인데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나서지 않으면 다치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딸이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시민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민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치료비라든지 그 사람의 또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이걸 국가적으로 맞습니다. 결국은 보험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니까 오로지 그 피해에 대한 그 치료라든지 이거를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벌어졌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 핸드백을 누구한테 날치게 당할 때 한 사람이 쫓아가서 결국은 그 돈을 저 백을 찾아줬고 거기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도 들었어.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결국 구해주다가 상대의 칼에 맞아서 결국은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되는데 어린 몇 살짜리 딸하고 신부 신혼에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국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제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온전히 그 신혼의 아내와 그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딸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다면 그러면 누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의인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들, 제도들 이런 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가 있으면 시민의식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또 책임져야 될 일이고 또 누군가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서로 배려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교회와 또 국가, 사회, 또 마을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짐을 함께 지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의 육상 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될 텐데 미수습자 가족들의 오랜 소망이 이번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